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파이썬으로 하는 브론즈 3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세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문제 클릭하시고요. 전체 문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옵션에서 맞은 사람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푸는 난이도인 브론즈 3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푼 문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오늘은 여기 플러그라는 문제를 먼저 풀 차례입니다. 그럼 요거 문제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읽어볼게요. 선영이는 집에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가 단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선영이는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컴퓨터의 전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하나의 플러그가 있고 n개의 멀티탭이 있다고 합니다. 각 멀티탭은 몇 개의 플러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대 몇 대의 컴퓨터를 전원에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줄에는 멀티탭이 몇 개인지 n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이 n에 대해서 n개의 줄에 걸쳐서 각각의 멀티탭에 몇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자연수가 주어진다고 해요. 이 자연수는 이때 1000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줄에 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를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선영이네 집에 일단은 벽에 플러그를 하나 꽂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멀티탭이 있어요. 3개의 멀티탭이 있는데 각각 멀티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플러그가 하나씩 밖에 못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최대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수는 여기 1이라고 출력했어요. 왜 그럴까요? 멀티탭은 각각 이렇게 꼽아야 되는, 연결해야 되는 이렇게 선이 하나씩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멀티탭을 이 벽에다가 꽂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얘네를 안 사용하고 여기다가 바로 컴퓨터를 꽂을 수도 있어요. 벽에다 바로 꽂을 수도 있고, 아무 멀티탭을 안 사용했다고 했을 때. 근데 모든 멀티탭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꽂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그쵸? 이렇게 꽂고 나면 결국 남는 구멍은 뭐가 있어요? 남는 플러그는 요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의 개수는 하나라고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멀티탭이 2개가 있다는 뜻이고 각각의 멀티탭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벽에 꼽았다 라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멀티탭이 이쪽 구멍에 하나 연결이 되었겠죠. 그럼 남는 거에 콘센트 플러그의 개수는 결국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12개를 써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아 나는 모르겠고 플러그가 몇 개 뭐 이렇게 쭉쭉 있을 거야. 아니 콘센트가 이렇게 멀티탭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멀티탭이 이렇게 n개가 있어. n개가 있고 각각 이렇게 몇 개씩 있대요. 몇 개씩 있는데 결국 얘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플러그 구멍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몇 개죠 여러분? 어떻게 연결을 하더라도 무조건 n-1개가 돼요. 왜냐? 뭐 예를 들어 제가 랜덤으로 여기서 얘를 벽에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고 최대한 많은 애를 연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해볼게요. 얘를 이쪽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에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어진 플러그 전체 개수에서 사용한 연결을 위해 사용한 플러그 개수는 여기 몇 개예요? 4개죠. 4개인데 총 콘센트는 몇 개였어요? 멀티탭은 5개였죠. 결국 이 4개의 뜻은 n-1개라는 뜻이에요. 왜냐? 전체를 각각 연결하려면 한 개씩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어떤 한 개는 벽에 꽂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냐? 여기 있는 콘센트 개수를 모두 더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그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모든 멀티탭의 플러그의 개수가 되겠죠? 이 플러그의 개수에서 멀티탭의 개수를 -1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걸 모두 더하면 3이죠? 요 개수가 뭐예요? 멀티탭의 개수가
3개죠? 요거 마이너스 1하면 2죠? 그럼 3 마이너스 2 해가지고 1이 나오면 요거 출력해주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5 더하기 8 하고 나서 전체 멀티탭의 개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한 걸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 12가 나오죠. 요렇게. 요 논리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나름 쉽게 풀 수가 있다. 요걸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까요? 풀어보기 전에 오늘 데이 3이니까 브론즈 3에서 경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데이 3.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너무 필기를 막 한 것 같네요. 다음 문제부터는 필기를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글씨를 너무 막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다음번부터는 좀 판서를 깨끗하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이 3 일단 만들었고 어쨌든 여기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BOJ 2010으로 만들게요. 2010으로 만들고 나서 여기는 이제 뭐라 할까? 임포트 시스를 해줄까요, 일단? 임포트 해서 시스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인풋을 하나 오버라이딩 해볼까요? 시스 점 하고 리드 라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줄에 n을 일단 받을게요. 인풋 해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돌려야겠죠. for i in range 해서 n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여기다가 근데 썸을 하나 만들게요. 썸은 0으로 초기화를 하나 해주고 여기에다가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인풋을 받아서 더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제가 랭지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썸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에서 프린트 썸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그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요거를 한번 저희가 요거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돌려보면 에러가 나네요. str object cannot interpret as printer라고 as inte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받았으면은 여기 보면은 라인이 여기 부분 일단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인트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뭐 인트로 캐스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얘도 받을 때마다 인트로 캐스팅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풋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뭐 요게 지금 이번에 그 쓰는 게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으로 받게 되니까 그냥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인트로 다 바꿔줘야겠습니다.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다시 좀 롤백을 해서 요거를 써주는 걸로 하고 여기를 인트로 캐스팅을 해줄게요. 그냥 인풋으로 받으면 스트링 값으로 받아주니까 여기도 인트로 캐스팅을 해주고 여기도 형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다시 복사해서 예제를 실행해보면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12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는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기다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파이썬 자바가 아니라 파이썬으로 바꾼 다음에 제출을 해보면 별 문제 없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그냥 인풋으로 받으면 스트링형으로 받아지니까 인트형으로 캐스팅 해줘야 된다.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러그라는 문제는 풀었고요. 지능형 기차 2번 문제를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거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크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개발된 지능형 기차가 1번 역부터 출발하여 10번 역까지 10개의 정차역이 있는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10개의 정차역에서 운영된대요. 이 기차에는 타거나 내리려는 사람의 수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서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가는 도중 기차 안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의 사람 수를 계산하라고 한다. 단, 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투철하여서 여기서 기차를 탈 때 내릴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기차를 탄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조건이 문제를 되게 쉽게 해주죠. 문제를 쉽게 해줘요. 고민하지 말고 각각의 역에서 요거를 내린 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서 그 결과 이후에 값들을 각 위치에서의 값들을 체크만 해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릴 사람이 모두 내린 후에 기차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간에 얘가 먼저 타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샘플 문제를 봐보면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기차 안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는 2번 역에서 3명의 사람이 기차에서 내리고 13명의 사람이 기차에서 탔을 때 1번 역에서 일단 32명이 타 있는데 2번 역에서 요거 두 개를 얘가 내리고 얘가 탔으니까 10이 플러스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총 2번 역에서는 42명이 현재 기차 안에 있겠죠. 그래서 총 42명의 사람이 기차 안에 있다. 이때가 가장 많을 때라고 하네요. 뭐 추후에 계산을 다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기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운영된다고 해요. 기차는 역 순서대로 운영을 한다. 역번호 순서대로. 그리고 출발역에서 내린 사람의 수와 종착역에서 탄 사람 수는 0이다. 그러니까 출발역에서는 타기만 하고 종착역에서는 내리기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역에서 현재 기차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린 경우는 없죠.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차의 정원은 최대 10,000명이고 정원을 초과해서 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1번 역에서는 몇 명이에요? 지금 32명. 그리고 2번 역에서는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면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다 그냥 10명 더 해주면 되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면 요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 39가 되겠죠. 그 요거가 앞에 게 내린 3이니까 마이너스고 요거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7 해주고 플러스 5 해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면 여기는 22가 될 거예요. 그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1명. 그 여기는 11명만 내리니까 여기 10명이 될 거예요. 그 여기는 타고 내린 사람 똑같으니까 그대로 10명 유지될 거고, 요거는 2명이 더 내리나 보네요. 2명이 더 내리니까 여기서는 4명 내리고 2명 타는 거죠. 2명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8명. 여기 8명이 모두 타기만 하네요. 그러면 16명. 제가 중간에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마지막은 여기서 내리기만 하니까, 그쵸? 내리기만 하니까 여기서는 0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약간 요거를 거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클 때가 요때니까 42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뺄셈을 잘못했네요, 여기서. 여기에서 요게 12를 빼줘야 되는데 제가 바보 같았네요. 가장 쉬운 덜세 뺐으면 잘못하다. 요 밑에 부분이 잘못됐죠. 여기서 12를 빼주면 여기가 27이 되고, 여기가 5씩 더 26이 되고, 15가 되고, 15가 되고, 여기가 13이 되고, 여기서 8명 타니까 21명 되고, 마지막에서 21명 되니까 10명 되고, 딱 맞게 샘플이 주어졌네요. 요렇게.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42니까 42를 출력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이해되셨죠? 제가 중간에 요거 뺄셈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요거 지우고 나서 밑에 보면, 그래서 여기 밑에는 결국 출력은 요게 위에 있는 거 기차역 내용이고, 출력은 요거 42를 출력해주면 된다고 해요. 요거 문제 자체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요거 한번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쪽에다 갖다 놔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는 다 이해했으니까 입출력만 볼게요, 여러분. 입출력만 보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해가지고 2460 BOJ 2460으로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일단은 임포트 sys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저는 오버라이딩 해서 근데 이거는 스타일이어서 여러분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은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din 리드라인으로 저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미 i가 10번 반복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어요. 왜냐면은 위에서 여기 보면은 10개라고 딱 이렇게 픽스를 해줬기 때문에 10개를 돌면서 우리는 타는 것과 내리는 것 요거를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받을 때 위에 그러면 int max는 0 이렇게 하나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자바죠? 그냥 이렇게 max는 0만 하면 되죠 여러분, 파이썬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해줄 거는 뭐냐면은 두 개를 일단 받을게요. A, B로 받을게요. 어떻게 받냐? map int input split 이렇게 해서 받고요. 그러면 A가 앞에 거, B가 뒤에 거겠죠? 그럼 A가 내린 사람, B가 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max 여기다가 템프를 하나 만들게요. 템프는 탄 사람이 B니까 B-A 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if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해줘야겠다. 여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를 할게요. 현재의 사람, 현재 정차역의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정차역의 사람에는 요 now의 값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탄 사람은 더해주고 내린 사람은 빼주는 그거를 계속 포문을 돌면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하고 나면은 현재 정차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정차역, 두 번째 정차역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줄 거야. if now가 max보다 크면 우리는 max에다가 now를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요? print max 이렇게 해줘보겠습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에서 포문을 돌 다음에 이렇게 요 now 값이 포문을 돈 now 값이 결국에는 보여드릴게요. now 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금 이거는 제가 바보같이 그전 문제를 돌렸죠. 얘를 돌려야 되는데 얘를 돌리고 이거를 요거 2460에서 이걸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걸 복사해 가지고 출력을 하면 그래도 에러가 나네요. 여기서는 라인 9 요 부분이 에러가 나죠. 요게 str로 해줘야 된다. 더할 거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복사를 해보면 쭉쭉쭉 해보면은 여기 나오죠. 요게 결국에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첫 번째 역에서는 32, 두 번째 역에서는 42, 세 번째 역에서는 39 이렇게 해서 쭉 현재 정차역에서 각각의 정차역에서의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맥스 값을 찾았는데 여기서 맥스 값이 40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맥스 값이 40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계산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출력하면 안 되니까 빼줄게요. 빼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다시 실행해보고 복사해서 예제를 넣어보면 42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서 제출을 눌러주시고 파이썬 코드로 바꿔주신 후에 복붙을 하고 제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까지 맞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출력을 하다가 살짝 이게 자바랑 언어가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살짝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살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바로바로 수정해서 출력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파이썬 기본 문법 익힐 겸 해가지고 한 번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괜찮은 문제로 즐겁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